음식 내올까요?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미안.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무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상결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술에 취해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맘먹는 진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늦는다는 말도 없이 상결례에 1시간 지각한 사돈네와 예비사위. 말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딸이 늦은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라 준비가 늦었고 차도 좀 막혔다며 딸의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또한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무례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이 결혼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워낙 똑부러지고 예쁜 딸이라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자랑 같지만 공부도 곧잘해서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착실히 돈도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죠. 그런데 남자에 관해서는 영 똘똘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잘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였죠. 저 결혼하려고요. 딸은 32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서야 딸이 나이가 찬 게 실감이 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몇 년간 알고 지내다가 교제를 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혼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그럼 내년 봄에 해야 하나? 엄마는 겨울에 해서 좀 아쉬웠거든. 밖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야외 결혼식 어때? 아직 의논 단계 아니야? 그렇죠. 봄은 금방이지.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은데. 그래?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내년 봄은 금방 왔습니다. 그 사이에 딸의 남자친구도 만나야 하고 상견례도 해야 하고 김 씨 부부도 준비할 것들이 꽤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쩐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듯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워낙 바빠서 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 토요일에 뭐 입지?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되지. 가긴 어딜 가? 집에서 보는 거 아니야? 뭘 집에서 봐. 그냥 나가서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집에서 보면 당신이 또 뭐 차리고 해야 되잖아. 차려야지 뭐. 힘들게 뭐하러 그래.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자. 이 양반이 모르는 소리 하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아는 친구도 사위 처음 만날 때 밖에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운했다는 소리 들었대. 뭐? 왜? 사위 대접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헉. 특이한 사람이네. 나도 요리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정해야 한다며 호들갑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뭐 해? 내일 갈비찜 할 건데 미리 재워두려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했을 때도 부엌에서 뭘 많이 하더니 다음날 점심에 대접할 음식을 미리 손질해 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쯤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내일 약속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방금 연락 받았는데 주원 씨가 차 사고가 났대요. 뭐? 사고? 딸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 상황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다릴까 봐 미리 전화드려요. 그래. 다시 전화 줘.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고 물어도 김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었을 때 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차칠이 좀 벗겨진 정도라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네. 김 씨도 아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약속 취소하게 돼서 죄송해요. 뭐 그게 네 잘못이야? 다시 약속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약속을 한 주 미루고 전화를 끊었는데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차의 칠이 조금 벗겨진 정도의 접촉사고로 약속을 미룰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안정도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준비했던 음식은 김 씨와 함께 먹고 장부터 새로 봐야 했습니다. 수고스럽긴 했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김 씨의 집으로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12시는 너무 이르다기에 1시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바닥에 안 붙게 잘 적고 있어봐. 아, 마늘 까라며. 그 정도만 까면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왜 이렇게 서둘러? 아내가 정신없이 굴자 김 씨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부엌은 우당탕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1시에 딱 맞춰야지. 왔는데 막 차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열심히 아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그런데 12시 40분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주원 씨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20분은 걸리니까 가면 1시 넘을 것 같아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김 씨 부부는 거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는다길래 10분, 20분쯤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하니까 김 빠진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립스틱을 새로 바른다며 안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1시 10분이 지나갈 때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디쯤인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곧 도착하겠지. 늦었는데 전화하면 마음 급해지잖아. 기다리자. 예비 사위가 부담스러울까봐 전화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와. 결국에 딸과 남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괜찮아요. 얼른 와서 앉아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딸의 어깨를 한번 툭툭 치고는 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다 식어서 다시 데우고 식탁에 앉으니 2시 가까이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싹싹한 성격을 보니 딸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식사 내내 은근슬에 챙겨주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두운 듯 보였던 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차를 준비하며 김 씨의 귓가에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든다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 부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김 씨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고 난 건 괜찮았어요? 크게 안 다쳤어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아내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묻자 예비 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차에 타고 있던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 말에 아내도 김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 취소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차도 고치고 하느라 골치는 아팠다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 황당해졌고 딸 표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그러려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큰일일 수 있으니 말이죠. 대화는 결혼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았는데 결혼 준비는 집을 포함해서 전부 반씩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부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적어도 서로 이러쿵저러쿵 할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서 4시쯤에 딸과 남자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일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차 사고 얘기도 그렇고 오늘 늦은 것도 그렇고. 김 씨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는데 마음에 조금 걸린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결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결혼 날짜를 내년 봄이 아니라 여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식장부터 알아본다더니 예약이 꽉 차 있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랑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의 직장 때문에라도 결혼은 김 씨가 사는 지역에서 할 테니 상견례 때는 김 씨 부부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상견례 전날에 딸은 김 씨의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니 마음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한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원래 결혼 앞두면 싱숭생숭해? 그런가?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좀 더 미뤄도 되고. 쫓기듯이 할 필요 없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되잖아? 아직 32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연애하다가 확신이 생기면 해도 돼. 이미 내일 상견례잖아요. 그러면 어때? 뭐든지 꼭 너 행복한 쪽으로 결정해. 그래. 결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힘들고 앞으로 50년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이혼하지 않는 한은 그러자 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시에 식당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자고 하고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 출발하자. 그래서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김 씨 가족을 다 함께 출발했습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차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그런데 도로는 한산했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습니다. 이 옆에 카페 있네. 저기서 기다리자. 일찍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 있을 순 없고 카페에서 얘기나 하며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딸이랑 커피도 마시고 하나 생각하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기 15분 전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착석을 하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물과 밑반찬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갑자기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당신 긴장했구나? 연거푸 물을 마시자 아내가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우리 딸 시부모 될 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내도 딸이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수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의 제잘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죠. 그런데 1시 10분이 지나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식 내올까요? 직원이 문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딸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아내가 말렸습니다. 곧 도착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1시 20분쯤이 지나자 김 씨도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화도 없는 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말이죠. 어쩌면 김 씨 가족을 우습게 여기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흥분을 한 건가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사위가 인사 온 날 30분이 늦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1시 반이 지나가자 아내도 불편한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먹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는 것처럼 앉아 있으려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김 씨의 말에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은 2번 더 방문을 열어 일행이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시 53분에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웃으며 사과하는 얼굴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은 더욱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상견례에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다면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우리는 12시 20분에 도착했어. 딸이 애써 표정을 감추며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김 씨에게는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크게 미안한 기색이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왔어?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차가 막혀봤자 남자 쪽 집과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어떻게 막히면 이렇게까지 늦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쳐다만 보는데 상대방 부모도 너무 태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홀짝거리는 걸 보니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집안이라는 걸 말이죠. 전화가 없었던 건 늦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집안이니 지난번에 딸의 남자친구가 늦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10분을 기다리든 1시간이 기다리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건 김 씨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데 회사는 제대로 다니는지 심히 걱정이 되었죠. 딸이 지난번부터 얼굴이 어두운 이유를 어쩐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변명, 차가 막힌다는 변명, 이런 것들도 전부 부모에게 배운 버릇인 것 같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본 예의가 전혀 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았습니다. 세 식구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1시간이 늦어도 미리 연락을 주지도 않는 정도라면 심각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견례라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뢰를 저질렀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서 심란했습니다. 여기 상 좀 차려줘요. 안사돈이 직원을 불러 말하자 1시간 만에 뒤늦게 제대로 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반 하길 참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있는 사돈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 아는 사람은 사돈이 남자는 집 해와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지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든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메인 요리가 안 나오지? 들어온 지 10분도 넘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예약은 미리 했으니까 진작 나와야 했는데. 거기 다시 벨 좀 눌러봐라. 그러자 직원이 와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된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걸 식당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사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약을 1시에 했는데 지금 2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온 지 20분이 다 돼가는데 식당에서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럼 뭐 밥을 2시간 동안 먹으란 말인가요? 아,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휴, 비싼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안 그래요? 동의를 구하듯 김씨 부부를 바라보는 안사돈. 나쁜 말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상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만 중요하고 남의 시간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그렇다고 쳐도 딸이 정말 이런 집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그러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봄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 버리자고요. 결혼이 그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작은 행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뭐? 봄에 한다고 그랬다가 여름에 하자더니 거기서 더 늦추자고? 네. 좀 천천히요. 연아야, 갑자기 왜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해치워 버려. 시간 버릴 거 뭐 있어? 준비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들도 많아서요. 사위는 당황했고 사돈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주원이도 빨리 하자는데 왜 그래? 뭘 생각해야 하는데? 집? 신혼여행? 어떤 거? 결혼이요. 그 말의 건너편에 있는 새쌍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아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상견례 자리야. 나랑 사전에 약속된 말만 해야지. 어차피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키잖아. 뭐? 딸이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이 붉어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다고 하니 결혼 날짜는 차차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에 와서 결혼 미루자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은 좀 당황스럽네요. 느긋한 성격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아니, 느긋한 성격이라 오늘 약속도 늦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약속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니,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차가 막혔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1시간이나 늦은 건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참나, 원래 여기가 잘 막히는 곳이에요. 늦을 걸 예상했으면 1시간 일찍 나오셨으면 됐었겠네요. 그러자 잠시 할 말을 잃었는지 허공에다가 참나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팍팍하게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원 씨가 만날 때마다 늘 20분씩 늦곤 했는데 왜인지 알 것 같아요. 딸까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결혼 얘기 하러 온 거지. 누가 일찍 오나 따지러 왔어요. 나 참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 저희야말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요.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는 살면서 잘 없지 않나요? 뭐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없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사돈지간인데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저희 딸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네요. 저는 딸의 말처럼 결혼을 좀 많이 미뤘으면 합니다. 아예 결혼을 없자고 하지 그래요? 누가 아쉬울 줄 아나? 그건 딸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연아야, 나 진짜 당황스럽다.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로 예의는 지켰으면 해. 예의? 오늘 우리 1시간 기다리게 한 건 예의가 있는 거야? 그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일찍 온 건 너잖아. 차라리 너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나왔으면 좋았잖아. 꼭 딸 때문에 기다리게 된 것처럼 말하는 남자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모든 약속을 저런 식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 탓. 어떤 성격인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가치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예요? 좋게 좋게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은 아니죠. 일단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고 애들끼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지. 뭘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참나, 콧대가 참 높은 집안이네. 무시는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 결혼 반대예요.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을 하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럼 파혼이네요. 아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 좀 앞당기자고 한 걸 가지고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시간 약속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견례에 좀 늦었다고 파혼하자는 집안이 정상인가? 느긋한 성격 때문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말이 그렇단 거죠. 느긋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 맞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게으르고 몰상식한 거고요.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런 모욕을 주는 사람들하고는 저도 가족하기 싫으네요. 아, 엄마. 딸의 남자친구는 뒤늦게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결혼이 엎어질까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결혼까지 없던 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연아야, 화난 건 알겠는데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딸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까는 모르겠네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생략이 되어 결혼을 했다면 돌이키는 게 더 힘들 뻔했습니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도 딸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정리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딸이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그 부모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 가족은 방을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자 아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어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까 온 거잖아. 계속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싸웠는데. 설마 엄마 아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쪽에서 몰아붙여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딸은 우울해 보이는 한편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혼은 정말 확신이 들 때 해야 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딸은 주말 동안 김 씨의 집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쓰여 딸에게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잘 추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은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부모에게 험한 말을 들은 듯한데 차단해버려서 괜찮다고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는 사과도 받은 것 같고 말이죠. 결국 딸의 결혼은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한 달쯤 뒤에 자랑 결정이었다며 웃는 딸을 보니 김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게 부모의 욕심이 아니었나 종종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쪽에선 김 씨 가족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지만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잘 바뀌질 않으니 말이죠.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 김 씨의 딸을 구출해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이 지금 행복하다니 어찌됐건 다 괜찮았습니다. 김 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